어떻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고민해보자. 자, 일단 fx가 되게 간단하게 생겼지. p가 1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p는 무조건 양수야, 그쵸? 그러니까 이 참수가 이렇게 접혀 올라가게끔 절대값 fx가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y는 절대값 fx랑 y는 x 플러스 t랑 만나는 점의 x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대요. 자, 그 이 말은 뭐냐면 대충 직선의 기울기가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함수 gt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알파 t부터 베타 t까지 적분을 하래. 근데 절대값 fx에서 저 직선에 뺀 걸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부호가 중요합니다. 봐봐. 내가 요 절대값 이차함수에서 요 직선을 빼. 그러면 함수값이 항상 음수겠죠? 그러니까 끽해야 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알파 t랑 베타 t에서 0이 되고 요쪽에서 지금 0, 0 되고 이 라인에서는 알파 t랑 베타 t 사이에서는 다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항상 음수였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음수를 정적분 때리면 그러니까 방향이 지금 증가하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이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 요거 동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따구로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이차함수보다 절대값이 씌워진 이차함수보다 아래쪽에 있는 쪽이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오, 네. 이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싶죠? 왜? 왜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 느낌이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편안하잖아. 이게 원점 지나면 지금 얘 y는 x로 식도 매우 예뻐. 그리고 관계식들도 다 구할 수 있다. 이게 봐봐. 요 위로 블록한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px잖아. 플러스 px고 이쪽은 날개 쪽은 x제곱 마이너스 px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연립하면 여기가 p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p 플러스 1이다.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지금 이때는 이제 x 플러스 0이니까 t가 0이란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 값도 이제 저 원점이 돼요. 알파 제로 이렇게 쓰는 거 괜찮니? t가 0이니까. 그리고 이쪽이 이제 베타 제로일 텐데 베타 제로가 p 플러스 1이야. 맞지? 뭔가 이거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 근데 왜 그런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잘 봐. 우리가 아까는 이차함수에서 직선 뺐을 때 싹 다 음수였는데 지금 얘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여기를 각각 A랑 B라고 해보면 A는 양수고 B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인 면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랑 이렇게. 이거 납득할 수 있겠니? 왜냐면 절대값 fx가 직선보다 더 높게 있는 쪽에서 뺀 거니까 양수인 거야. 근데 여기는 아직 직선이 위에 있지.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이 방향? 그리고 그냥 정적분은 저거 두 개 합치는 거잖아. 합쳤을 때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최대값이야. 왜 이게 최대냐면 잘 봐봐. t가 0일 때 최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직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저 A의 면적이 줄어들고 B가 늘어나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면 음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0 주변에 또 음수 면적 생기는 거 보여? 내가 얘기한 게
요게 이제 새로운 음수 면적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양의 면적은 요렇게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최대의 일수가 없는 거야. 음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요거 이해될까?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야. 왜냐면 얘는 알파가 여기고요, 베타가 여기야. 그러니까 어차피 다 음수야. 요거 납득되지?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0에서 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될까? 여기까지 파악은 했지? 그러니까 뭔가 그려봤지? 근데 면적 구하는 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면적이 이제 나눈 다음에 어, 여기 정적분값 빼기 x 플러스 t 쪽 정적분값 응. 해가지고 그 2분의 1입니다. 그게 잘 봐. 얘 면적 구할 때 이게 정적분 넓이, 나는 공식이 진짜 많거든, 정적분 공식. 근데 다 안 외우게 시켜. 근데 외우게 시키게 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차 함수랑 직선이 둘러싸였을 때 6분의 x좌표의 차의 세제곱에다가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곱해주면 돼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절대값 a 붙은 거 있지. 그러니까 요 이차 함수랑 요 직선이랑 둘러싸인 요 면적을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잘 봐. a 면적은요 6분의 p-1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얘 최고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1 곱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b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왜 어렵냐면 우리가 막 쟤 구하려면 그래 뭐 사다리꼴에서 뭐 얘랑 얘를 빼야 돼. 그러니까 막 좀 번거롭지. 그래서 쌤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저 A랑 B를 구하는 거 말고 중간에 좀 매개체를 도입했어요. C라는 매개체를 쌤이 한번 도입을 했어요. C는 여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봐봐. A 더하기 C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를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냥 얘를 면적이라고 표현하면 여기 A-B가 2분의 1이라고 바꿀게. 그러니까 A, B 다 양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할게. 괜찮지? 어? 원래는 B가 음수가 맞지만 그냥 내가 계산의 편의상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의식하면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A 플러스 C는 아까 말한 대로 X축이랑 이참수와의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6분의 P-0의 세제곱이라서 그냥 6분의 P 세제곱이야. 그래서 곱하기 1. 여기까지 납득되지? 공식이죠. 그 마이너스 6분의 아니 6분의 절대값,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의 절대값 a예요. 그 양수가 무조건 나와. 왜냐면 이 베타가 큰 쪽이고 알파가 작은 쪽이거든. 저게 넓이 공식 넓이 공식, 둘러싸인 면적. 그러니까 정석책 보면 적분 뭐래 마이너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있을 때 정적분 값을 정의할 때는 이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지. 정적분 값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얘는 정적분 값이 곧 넓이가 돼. 그러니까 그냥 양수로 해도 돼. 근데 이렇게 있을 때는 아마 마이너스가 붙었을 거야, 정석체계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B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쌤은 여기를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이차함수 넓이 공식이 되게 개꿀 공식이야. 그래서 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도입을 해요. 그럼 P, 0이랑 P 플러스 1, 저기 초록색깔 좀 진하는 두 직선 사이랑 여기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버려. 근데 이 면적이 뭐냐면 6분의 1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P 플러스 1에서 P를 빼니까 1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기가 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저 하늘색을 뺀 나머지는요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6분의 1에다가 더해주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p에다가 높이는 저 p 플러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직선에다가 대입했으면 p 플러스 1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선이 y는 x니까. 그러니까 p 플러스 1, p 플러스 1이었던 거지 여기는. 그쵸? 여기 빼. 그 a 마이너스 b가 6분의 p의 세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p의 p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6 곱한 다음에 정리만 잘 해주면 정답이 나와요. 그러면 6을 곱했어. 3은 p 세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p p 플러스 1 이렇게거든? 거기에 정리하면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4는 0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p를 4 정도 한번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 빼기 4 해가지고 딱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bn이 an이거나 마이너스 2an이거나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쵸? 이때 만약에 이 녀석이 그 다 an이었어 봐. 그러면 자연스럽게 B3도 an일 수밖에 없지.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항이 8인 등차 수열인데,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보면 그 쌤이 이것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도 사실 원래 케이스 나눠야 돼. 근데 공차가 양수면 첫째 항이 8이니까 계속 증가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조건을 안 냈겠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해,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호가 변하게 AN의 공차는 음수였을 거야 라는 시선. 그래서 얘가 감소를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양수고 또 어디서부터 음수가 되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게 기울기가 공차가 기울기야.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4부터 음수가 돼야 되면 3은 양수였어야 하므로 우리가 이 녀석이 지금 여기는 AN, 여기가는 A3,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얘를 접어 올린 다음에 2배를 해준 녀석이거든. 되게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A4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계식으로 다 적어서 나타내면 이제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 알 수 있었어. 그쵸?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막 네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좀 답정너로 좀 정해놓고 가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쌤 생각에는 저기 나조건에서 A3 마이너스 2A5가 2배의 마이너스 2A4에다가 더하기 6 한 거랑 똑같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정리 열심히 해주면 되겠지. A랑 D로 다 정리를 해주면 여기는 8 더하기 2D 마이너스 2에 8 더하기 4D는 마이너스 4에 8 더하기 3D 한 플러스 6이 성립하게 되니까 좌변 살짝 정리하고 가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D예요. 그쵸?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2D에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12D 좌변으로 넘어오면 6D, 그 다음 마이너스 자 24에서 플러스 8 하니까 더하기 18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D가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차까지 다 찾았다. 그럼 이제 B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쌤이 살짝의 꿀팁을 드릴게요. n은 1부터 3까지는 bn이 그냥 an이랑 똑같아, 그쵸? 그리고 n이 4부터 10까지는 마이너스 2an이야.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2를 묶어내고 여기 an 이렇게 적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얘랑 얘까지 또 얘랑 얘까지야. 위끝 아래끝 잘 봐야 돼. 앞에 거는 홀수계 더하는 거야.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홀수계야. 이럴 때는 무조건 등차 중앙으로 가는 게 편하거든. 쌤이 이거 공식 하나 알려줄게. 1 더하기 3 나누기 2 하면 A2 나오지. 그리고 1에서 3까지는 몇 개야? 3개지? 3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4에서 10까지 몇 개야? 7개지? 그 다음에 저거 평균 7이죠. A7 이렇게 해주면 정답 나와요. 이거는 홀수일 때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꿀팁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AN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11로 구할 수 있잖아. 왜 초항이 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7, A2만 다 구해준 다음에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5 정도 나올 거거든. 그래서 3 곱하기 5에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15 더하기 140 해서 155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것도 나름 등차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고요. 원점 지나는 3참수가 있대요. 그쵸? 그럼 일단 x를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고 f0이 0이니까 그리고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도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연속하겠죠? 그러니까 g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f0이랑 그 다음에 fp랑 kf0이랑 똑같아야 돼. 근데 f0이 0이 돼. 그러니까 fp도 0이기 때문에 fx는 x 또 하나 모르니까 그래 여기 베타로 놨다고? 근데 왜 베타로 놨어?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알파 아니고 베타로 놨어? 아 그래? 아니 왜냐면 베타로 두면 막 p랑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쌤이 실전에서도 미지수를 둘 때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안 두려고 하거든. 예를 들어서 문제에 a가 나와 있으면 알파 같은 거 안 둬.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 모양 때문에 내가 실수할까 봐. 그래서 p가 있잖아. 근데 뭔가 베타랑 p랑 뭔가 그 너네 베타 이렇게 쓰잖아 보통.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안 헷갈리거든.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날려 쓰다 보면 p랑도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쌤은 알파로 둘게요.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 이제 우리가 알파를 찾아야 되는데 알파는 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게 될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 gx 이퀄 빵에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다 라고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fx에서 일단 x 이퀄 0, x 이퀄 p까지는 알고 있는데 알파는 범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 범위를 디테일하게 나눠서 풀어야 돼. 그리고 봐봐 상황 한번 봐. 내가 여기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는요 일단 0은 확실하게 돼. 왜냐면 p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알파가 p보다 작은지 혹은 크거나 같은지 몰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p보다 작거나 같아. 1번 같다는 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fx 이퀄 0에서 x 이퀄 0이랑 x 이퀄 알파가 해로 나오게 되겠죠. 그치? 왜냐면 알파가 p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x-p 이퀄 0에서는 얘가 지금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근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야. 그러면 얘는 지금 다 p만큼 옮겨준 녀석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x 이퀄 p가 가능해. 그치? 그 다음에 fp도 0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가 2p도 가능합니다. 맞지? 근데 이때 잘 봐. 알파 플러스 p는 요 범위에서 불가능합니다. 봐, 나 또 베타로 썼잖아. 오씨 뭐야?
고일 거를 하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보면 이겁네. 알파 플러스 p는 근이 아니야. 어, 라고 적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만.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지금 자, 내가 지금 x 값을 적은 거거든. 여기서 x 값이 알파 플러스 p가 될 수 있냐 없냐인데 만약에 이 알파가 그 0과 p 사이면 돼. 근데 0보다 작으면 또 안 되네. 그러니까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쪼개야겠다. 그치? 0보다 작을 때 혹은 0과 p 사이일 때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괜찮지? 이렇게 됐을 때는 다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2p가 나오게 되려면 알파 더하기 4p가 2p 해가지고 알파 값이 마이너스 p가 나와. 근데 우리가 p는 양수였으니까 지금 알파가 음수가 나온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얘를 포함을 시켰잖아. 얘가 포함이 됐다라는 거 알파가 0에서 p 사이였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순이지. 모순. 그러면 내가 알파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해봐. 알파가 0보다 작으면 일단 여기 알파까지 들어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p가 근으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게 x 값인데 x 값이 p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안 들어가서 여기가 아까랑 다르게 그냥 3p가 돼. 근데 이게 2p라서 알파가 또다시 마이너스 p로 똑같이 나온다. 와, 이게 아다리네.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해도 제대로 안 따져도 그냥 마이너스 p로 그냥 찍고 가도 된다는 소리야. 이거 뭔지 이해돼? 좀 살짝 친절하네요. 그래서 알파 값이 마이너스 p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제 내가 함수 fx를 완벽하게 알게 되었어. x 제곱 마이너스 p 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봐. 함수 gx의 극값 중 가장 큰 값이 저 녀석이래. 그러면 지금 함수 gx를 내가 일단 그려봐야 돼. 그릴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함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잘 봐. 일단 k 값을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쌤이 봤을 때 미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쌤이 g 프라임 x를 슬쩍 구하면 여기는 f 프라임 x고요. 여기는 k f 프라임 x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x 이퀄 p에서 이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도함수도 연속이겠지? 그러니까 k f 프라임 0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f x씩 다 구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미분하면 뭐 두 개 이렇게 나오겠고,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f 프라임 p랑 f 프라임 0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서 슬쩍 구해버려. 그냥 f 프라임 p는요 p 어이구 0이네 그냥. 그죠? 잠깐만 적이 없는 부분에서 p 곱하기 2p가 되니까 2p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0의 경우에는 이 녀석 손가락으로 가리고 였다가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p 제곱이네. 그러니까 2p 제곱은 마이너스 kp 제곱이니까 p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나누면 k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로 구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3차함수 fx를 쌤이 먼저 그릴게. 마이너스 p 0 p 이렇게 치라. 근데 우리가 p에서 끊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괜찮아? 그리고 k의 fx-p는 얘를 p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개수잖아. 그럼 2배 하면서 x축 대칭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2배 하면서 x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요거 납득되니? 쭈라 이렇게. 아씨 개 이상하게 그렸네. 요거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 지워. 이게 지금 마이너스 2의 fx 마이너스 p야. 그러면 여기에서 극대값이 뭐래? 2분의 3 루트 3이야 여기가. 근데 봐봐, 내가 저 마이너스 2f x 마이너스 p에서 풀기가 싫어.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뒤집으면서 2배 했다 그랬잖아. 그럼 원래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 값이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다시 해주면 돼. 이거 이해되지? 왜냐면 아까 저 녀석을 마이너스 2배 한 게 극대값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주면 극소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풀면 돼요. 이거 괜찮아? 자, 태건아, 그리고 이제 쌤이 아까 알려준 비율관계 공식을 통해서 저 극소를 갖는 x 값을 빨리 구할 수 있어. 자, 지금 마이너스 p, 0, p 지나니까 x 이퀄 0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0,0. 그쵸? 그리고 얘가 심지어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지나고 아까 쌤이 극점에서 이거 1대 루트 3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극소를 갖는 x좌표는 루트 3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f 루트 3분의 p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라고 하고 p 값을 구해주시면 정답이에요. 이거 이해됐지? 그러면 f 루트 3분의 p는요, 천천히 루트 3분의 p에다가, 자, 저 뒤에 거는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니까 x제곱 마이너스 p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분의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러면 저 뒤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p제곱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의 2p 세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이다. 그러면 p 세제곱이 8분의 27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p 값이 2분의 3으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f 얼마 구하래? f4. 그러면 마지막으로 f4는요 4 곱하기 16 마이너스 p제곱이니까 4분의 9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4 곱하면 64 빼기 9니까 정답은 55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얘는 혹시 시험 끝나고 한번 풀어 보려고 해봤니? 응. 쉽지 않아. 자, 개괄적인 설명부터 먼저 할게요. 내가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밑이 2랑 2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되게 감사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왜냐 우리 작년 수능 보면 뭐 저거 로그 4x가 그렇게 나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확대 축소 막 이런 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딱 지금처럼 적당하게 그 적당한 대칭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확대 축소 안 하고. 그러면 과연 얘네는 어떠한 대칭성의 관계를 갖고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자, 일단 나는 먼저 뭐부터 보냐면 평행 이동량부터 먼저 한번 적어요. 자, 곡선 y는 2의 x 플러스 1제곱에 플러스 k랑 y는 로그 2의 x 마이너스 k의 플러스 1, 요 녀석을 한번 봤을 때요. 자, 원본은 얘는 y는 2의 x 제곱이야, 그치? 여기는 y는 로그 2의 x가 원본이야. 그러면 자, 얘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해야 저게 나오지? 그쵸? 얘는요? xk, y는 1 이렇게지. 자,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 y는 로그 2의 x가 얘랑 대칭이잖아. 근데 이 녀석이, 이 지수함수가
요만큼 평행이동했을 때요. 대칭인 로그 함수는, 즉 역함수는 x가 k만큼 이동해야 되고요. y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녀석이 역함수야. 그래서 이 문제에 내가 얘를 편의상 fx라고 부를게, 이 지수함수를. 그러면 이 fx는요, 역함수가 로그 2의 x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 1이 f 인버스 x야. 여기까지 납득 가능하니? 그리고 f 인버스 x랑 fx는 당연히 y는 x 대칭이야.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치? 그리고 쌤이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요,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로그 함수를 gx라고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저 gx랑 저 f 인버스 x랑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얘를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gx가 나온다. 그래서 gx는요, f 인버스 x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한 번만 더 가자.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점 좌표 대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으로도 충분히 풀려, 지금부터. 근데 좀 더 가.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 로그 함수가 대칭돼서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x, 이게 f고, 이게 자 f 인버스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녀석을 위로 두 칸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잖아, 그치? 이게 지금 gx가 됐는데 얘는 fx랑 어떤 대칭일까요? 얘는 fx랑 gx는요, 어떤 녀석에 대해서 대칭일까? 오, 그렇죠. 좋네. 내가 이거 수업 때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여기 지금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해야 gx가 됐잖아. 그러면 어차피 뭐 얘가 지금 뭐 그래프가 뭐 회전하거나 뒤집히거나 뭐 그런 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평행 이동한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직선은요, 저거의 절반만큼만 올라가면 돼요. 이거는 외워놔도 돼. 보증된 거야. 여기 플러스 2만큼 갔으면 여기는 플러스 1만큼 올려주면 돼. 그래서 문제에 나온 두 함수는 y는 x 플러스 1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아, 이게 마팅이가 가는 거거든. 일단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봐봐, 우리가 편의상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릴 때 당연히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려요. 나도 당연히 처음에 이렇게 그려서 풀었어. 근데 봐봐, 문제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저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s라고 부른대요. 그럼 뭔가 저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하나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일단은 직선 AB의 기울기가 1이라고 했고, 뭐 ABC는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짜리인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게 기울기 1짜리야?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그은 게 G랑 만나는 교점이 C였다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정삼각형이야. 이거 납득되니?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짜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됐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이는 루트 6짜리예요. 맞지? 2분의 루트 3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 관계식이 있는데, 자, 얘도 지금 기울기가 1짜리였기 때문에 쌤이 여기를 A라고 두고 뭐 여기를 B라고 뒀을 때 여기 A의 좌표를 뭐 A, 2에 A 플러스 1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뒀다면, 식 맞지 이거? 이렇게 뒀다면 우리가
B의 x 좌표는 a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다. 맞지?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2, 그 다음에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함수값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2여야겠죠? 그러니까 2의 a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의 a 더하기 1제곱이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얘가 애석하게도 예쁜 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2의 a 더하기 1은요 3분의 2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은 로그 2의 3분의 2로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a 플러스 1을 내가 구했어. a 플러스 1은 뭐냐면 여기 중점의 x 좌표예요. 맞지? 요 중점의 x 좌표를 쌤이 로그 2의 3분의 2로 구해놨어. 이거를 쌤이 일단 정리하면 1 마이너스 로그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냅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 자, 요 MC 직선 있잖아. 이 MC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얘가 루트 6짜리야. 길이가. 그러면 여기는 각각 얼마일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 m점을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루트 3,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루트 3만큼 이동하면 C점이 나와. 그 C점을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하면 돼. 그러면 돼요. 그럼 관계식 하나가 나올 거야. 그럼 그걸로 K를 구하면 돼. 이렇게 흘러가. 이해되니? 흐름이? 근데 만약에 이걸 못 보면 그러니까 봐봐. 내가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요 x 플러스 1 대칭은 당연히 크게 의미는 없어. 근데 기울기 우리 수직인 걸 결국 활용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또 몰라. 언젠가는 나는 분명히 이 직선 대칭을 활용해가지고 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게 더 많이 나올 것 같거든. 왜냐면 이미 평가원에서도 쉽게 풀리게끔 냈으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구해놓는 게 중요한 건데 요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메인 조건은 아니었어요. 무튼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면 자 m점을 내가 먼저 한번 구해보면요. 잘 봐. m의 좌표는 로그 2의 3분의 2,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근데 그냥 저거 두 개 뭐 평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에서 그냥 한 칸만 올려도 되고 그거는 뭐 자유자재로. 근데 한 칸 올릴게 그냥. 그럼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이 좌표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고 나서 쌤이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C점으로 대입하러 갔어요. 그럼 봐봐. 이 녀석이 지금 점이 있는 녀석이잖아. 얘 지금 여기 3분의 2죠? 그러니까 k 더하기 3분의 5야 여기가. 그치? 이렇게야. 동의? 여기에서 잘 봐봐. 쌤이 아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그림이 정확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가 루트 3 루트 3씩이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평행 이동해가지고 C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점이 나오겠지. 근데 봐봐. 이게 보이면다면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우리가 해설지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케이크 구하는 게 목표지. 어떻게 빨리 구할까요? 힌트는 요 대칭 직선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럼 봐봐. 여기 루트 3 루트 3까지 맞잖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아니야? 그거만
그래서 나는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평행 이동하면 이 점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그렇다 보니까 자 이동한 점 m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m 프라임은요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2 플러스지 컴마 k 더하기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입니다. 맞지? 이 녀석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k 더하기 3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요 저 로그 2의 3분의 2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따라서 k 값은요 로그 2의 3분의 2에 저거 루트 3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다. 이게 방금 k 값 하나 구한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스텝으로 갑니다. 과연 요 그림만 있을까 이거야. 과연 요 그림만 있냐. 이게 우리가 지수 로그에 살짝 함정 같은 건데 평행 이동을 했을 때요 로그 함수가 지수 함수보다 더 위에 있고 요 사이에 y는 x 플러스 1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보고 싶냐면 자 이렇게 있는 구도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y는 x 플러스 1이고요. 이거랑 요게 이제 y는 2의 x 더하기 k 1 플러스 k였지? 그치? 1 플러스 k고 이쪽이 gx였던 거죠. 요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정삼각형이 나오게 될 수 있겠지.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뭐 수선 이렇게 있었다 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가 C점이야. 그치? 근데 봐봐 아까랑 논리가 똑같아. 내가 평행이동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시켜서 원래는 C점에다 대입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대칭인 직선을 찾아놨으니까 또 똑같이 이렇게 절반만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봐봐 내가 여기서 식조정만 할게. 여기서 평행이동을요 M점이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돼. 그게 다시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맞지?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만 바뀌네. 맞지? 근데 이거를 다 더하라며. 그러면 뿔만 루트 3 사라지고 s는 2 로그 2의 3분의 2 빼기 3분의 4로 정해지겠네. 근데 이게 뭐야? 아 현기증 나. 2 마이너스 로그 2 로그 2의 3이야. 그리고 빼기 3분의 4야. 그치? 그러니까 S는 3분의 2 마이너스 2 로그 2의 3이에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야? 뭐 구하래? 마이너스 S 플러스 3분의 2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3분의 2를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면 여기 빼기 3분의 2 더해주고 마이너스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여기 플러스로 바뀌고 이거를 2의 로그 2의 9로 해석하면 되니까 정답은 9로 나오네.